아들에게 버림받고 3억 사기까지 당한 76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76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을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76살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서울을 떠나 부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말이에요. 4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겨우 30대였어요. 6살짜리 민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고 밤늦게 돌아와 민호 밥을 챙겼어요. 제 젊음은,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민호가 결혼하고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야 숨 좀 돌리나 싶었죠. 그런데 몇 달 전 민호가 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삶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3년간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지고 살았던 그 오랜 세월이 한낱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죠.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 한마디였으니까요. 제가 무너져 내릴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연하의 남자였는데 그는 저에게 어머니,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행복하셔야죠. 그는 저의 지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고생만 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무장해제되었죠. 43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어요. 아들이 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말했던 그날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는 제 노후를 편안하게 해준다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가 뭔지도 돈을 불리는 법도 몰랐어요. 평생 번 돈은 오로지 민호를 위해 썼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믿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니 분명 잘 되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것 같았죠. 평생 모은 돈이나 다름없는 서울집 보증금과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경찰서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텅 비어버렸죠. 집도 돈도 기댈 곳도 없는 76세 노인이 된 겁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부산이라뇨. 이제 너희도 자유롭게 살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찾아 떠나려고 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빈손으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76년 평생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운 여행은 처음이었죠.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걸까? 제 가방 속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주민등록증이 전부였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허무했죠.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 한우 갈비 도시락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43년간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제 저를 위해 차려진 밥을 먹을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괜찮습니다 하고 겨우 대답했죠. 텅 빈 배보다 더 허기진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깜깜해지는 창밖을 보면서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판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나는 이제야 이 풍경을 보는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터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민호와 가족만을 위한 터널을 43년간 지나왔다는 것을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투리가 저를 반겨줬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 처음 부산 바다를 보았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자니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상처가 파도에 쓸려가는 것 같았죠. 찬내 섞인 바닷바람이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바다가 있었는데 왜 나는 평생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76년 만에 저는 비로소 저만의 바다를 찾았어요. 부산에 도착해 작은 월세방을 구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어깨도 결리고 무릎도 시큰거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혼자 계시니까 우울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76살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그래,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함께할 가족을 만들면 되지. 다음 날 저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골든 리트리버 아리를 만났죠. 저에게 밥을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옆에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살살 할아주는 그 따뜻한 감촉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리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와 함께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고 집 뒤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옆집 정순이 할머니가 부산 와서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라고 하실 만큼 저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요가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과 광안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76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와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깨달았죠.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 있었구나 하고요. 아리는 이제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그 사이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지연이는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떠난 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대요. 밥은 타거나 서리기 일수였고 반찬은 맛이 없어 아이들이 먹다 남기기 일수였죠. 지연이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정성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챙겨주던 그 밥 한 끼가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연이는 엄마는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어머님은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어느 날 밤에는 핸드폰으로 부산 바다 사진들을 보면서 깊은 후회에 빠졌다고 해요. 어머님도 이런 바다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왜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을까? 지연이는 자신이 저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존재가 마치 공기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모님이 내 시어머니가 다 해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라고 하시자 지연이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민호에게 말했대요. 우리 부산 가자. 어머님께 직접 사과하자.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직접 말씀드리자라고요. 그렇게 민호와 지연이가 부산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3시간 내내 떨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는 자신들을 보지 않을까 봐, 용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고요. 제가 아리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민호가 제 뒤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에 천천히 돌아봤고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집 앞에 와서도 한참을 망설였대요. 텃밭에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을 보면서 엄마가 직접 키우신 거구나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많이 야위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제가 훨씬 밝아 보인다고 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제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발견하고는 안도했다고 하더군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창밖 바다를 보더니 지연이가 어머님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바다를 처음 본 두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수많은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오랜만에 끓여보는 거였는데도 손이 기억하더군요. 민호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라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에 맞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망부터 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그렇게 엄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제가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서울에서 엄마 없이 지내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엄마가 해줬던 된장찌개 맛이 너무 그리웠고 엄마의 잔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연이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희의 자유를 위해 어머님을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어머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서운함과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76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자로 사는 거지. 우리는 서로 약속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가끔 놀러 오되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존하지는 말자고요. 그렇게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민호와 지연이 그리고 손녀딸 서연이와 서윤이가 부산으로 놀러 왔어요. 아이들은 바다를 보고 할머니 집 진짜 좋아요. 라고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예전과는 달랐어요. 일주일씩 맡아달라고 하지 않고 딱 2박 3일만 함께 지내고 갔거든요.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민호가 엄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이가 할머니 요가도 하세요? 라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76살에 요가를 배웠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깜짝 놀랐죠.
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민호와 지연이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들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줬죠. 아이들을 배웅할 때도 예전처럼 섭섭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 사진첩은 이렇게 많은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김영자 혼자 찍은 사진들이에요. 바다를 배경으로 텃밭에서 아리와 함께. 모두 제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에요. 이제 동네 상인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영자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라고 반겨주시거든요. 요가 수업 친구들과도 커피 마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 아리와 함께 일출을 봐요. 똑같은 일출인데도 매일 새롭습니다. 아마 제가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예요. 저는 76세에 처음으로 제 바다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영자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오늘 김영자님의 이야기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